형 오랜만이에요. 네. 오늘은 화지의 테크니컬러 먼저 화지. 한번 해볼게요. 화지 또 나왔군요. 네. 돌아 못 가냐는 말이 뭐 담배불을 지펴 갈까요? 형 이 노래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좋네요. 되게 뭐랄까 되게 진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흥분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자기 얘기를 차분하게 아주 가라앉은 상태에서 그렇게 전달해주고 있는 느낌.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녹록지 않은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벌스 원 일단 테크니컬러가 뭐예요? 테크니컬러가 제가 알기로는 네. 초기 그 컬러 필름 영화의 기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형 오즈의 마법사 기억나죠? 에, 그게 에, 이제 에. 최초의 컬러 완전 컬러 영화. 영화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영화 끝나고 크레딧에 테크니컬러라는 그 상표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있는 그 영화 아마 지금은 그런 거 그 특수효과 전담하는 그런 회사 영화의 특수효과를 이렇게 입혀주는 그런 회사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적으로는 약간 선명한 색채 뭐 이런 그쵸. 거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20년 아니 뭐야 20세기 초에 나온 기술이어서 어떤 그런 용어로도 연관이 되는 것 그래서. 같아요. 네. 이게 원래 있었던 단어는 아니고 테크닉이랑 컬러의 합성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잿빛과 테크니컬러가 네. 대비되면서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잿빛 하늘, 잿빛 바 이런. 그래서 말하자면 거기에 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세계를 선명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색깔로 이렇게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면 근데 또 여기 보면 꿈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 맞아요. 네. 네. 그런데 형 칼라 꿈 꾼 적 있어요? 칼라 꿈 꾼 적 있어요. 아 정말? 총천연색 꿈을 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색깔이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칼라 꿈을 꾸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긴 해요. 약간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내가 어떤 과 동기의 얼굴이 노랗게 칠해진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는데 걔는 되게 좀 안 좋았어. 그래가지고 무슨 예지몽도 아니고. 근데 보통 꿈은 흑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무슨 어떤 신경정신과적인 그런 걸로 연결시킬 필요는 없겠지만 네. 꿈은 흑백인데 네. 어쨌든 그 흑백의 꿈에 색칠을 하겠어 라고 하는 의지가 이제 여기 들어있는 거고 마치 그 꿈에 색칠을 하듯이 나는 이 세계에 이 잿빛 세계에 색칠을 하겠어 다양한 색깔로 뭐 이런 느낌도 들고. 그 벌스 원을 보면 묘사가 너무 매력적인데요. 굉장히 시적이네요. 굉장히 늘 뿌옇게 아득해지는 새벽의 끝 거룩하기까지 한 일광이 나의 창틀에 머리를 들이밀 쯤 나는 뒤척이듯 돌아누운 채로 눈을 감아 겨우 잠드냐. 너무 정서적으로도 확 와닿고.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가 보통 어떤 많은 노래 가사에서 어떤 특별한 장소감이나 공간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바로 다음에 해안도로에 파도가 굽이치면 왜 쉽게 못 돌아가냐는 말이 모기처럼 내 두 귀에 웅웅거려 툭하고 설지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앞부분의 묘사에서 어떤 그 정서적인 것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문제적인 것들이 도입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재밌는 게 공간이 발생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돌아가야 되는데 어딘가로 떠나와 있고 해안도로에 파도가 굽이치고 있고 뭔가 그 해안도로에 파도가 굽이치는 게 이를테면 자기 자신의 어떤 심리적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자꾸 이제 내 속에서 들리는 말이겠죠. 왜 못 돌아가느냐. 모기처럼 모기가 계속 윙윙거리면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감각들이 딱 나오면서 이제 딱 하고 싶은 얘기를
금고 대신 지키는 내 두꺼운 철칙. 네. 근데 이것도 재미있는 게 뭐냐면 금고와 철칙이 대비되어 있는데 금고의 감각이 철칙에 입혀져 있어요. 그렇죠. 네. 금고가 아주 두껍잖아요. 네. 근데 그게 두꺼운 철칙에 대비되어 있어. 이를테면 금고라고 하는 어떤 기존의 의미가 철칙이라는 의미로 바뀌게 되는데 이 두꺼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중요도가 금고에서 철칙으로 확 옮겨가는데 네. 금고만큼 중요한 거죠. 어떻게 네. 보면. 네. 물론 이제 여기서는 그 어떤 돈이라든가 또 뭐 지켜야 될 것들, 네. 뭐 현실적인 것들 말하자면 그거보다는 내 철칙이 더 중요해. 그것만큼 중요해. 뭐 이런 게 두꺼운에 들어가 있는 게 재미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늘보다 땅을 보는 게 익숙해질 쯤 이걸 보면은 이제 이상보다는 어떤 현실의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딱 대비되는 구절이 내 꿈의 무게를 재보니 정확히 21g. 이게 21g이 왜 예전에 영화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영혼의 무게. 진짜 옛날 베네치오 델 토로 나오고 영혼의 숀펜 무게잖아. 나오고. 예. 그러니까 내 꿈과 내 영혼이 동시대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꿈을 버리면 이 영혼을 상실하고 영혼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고 혹은 정말 죽음을 맞이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전히 뛰는 뛰는 맥박. 맥박. 아직 나는 꿈 때문에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딱 환기시키면서 네. 그러면서 이 거울에 입김을 불어 거울 위로 그려놓지 검은 액자 그래 매일 그렇게 내 영정사진을 찍고 거의 여기도 너무 멋있어. 이미지가 네. 거울에 입김을 불어서 얼굴 위로 검은 액자를 그려놓는 거죠. 그렇죠. 이를테면 이거는 뭘까요? 죽음을 각오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 죽음을 미리 예비해 놓고 내가 내일 죽을지언정 난 오늘을 살 거야.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 것일 수도 네. 있고 아니면 이제 땅에 가까이 있는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를 뭔가 부정하고자 하는 제스처 같기도 하고. 그건 것 같다. 네. 그건 것 같아요. 그렇죠. 영혼이 빠진 말하자면 그거를 그려놓는 그 입김을 불면 얼굴은 뿌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테두리만 놓는다는 것 자체가 나를 그렇죠. 들여다보기 싫은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에 불을 끈 채로 담뱃불을 지펴. 이것도 상상하면 되게 멋있잖아요. 네, 불 네. 딱 끄고 담뱃불을 확 지폈을 때 그 담뱃불이 이렇게 그 자꾸 담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한 번 이렇게 빨아들일 때 네. 불이 확 밝아지면서 얼굴이 이렇게 드러나겠죠? 어둠 속에서. 네, 환해지다가 또 연기가 이렇게 내일 죽고 오늘 밤 내 전부를 걸어. 이거는 내일 죽고는 그런 걸로 바꿔봐도 괜찮을 것 같아. 내일 죽을지언정 뭐 이렇게 좀 바꿔봐도 괜찮을 것 같고 잿빛 하늘 아래 나의 꿈은 테크니컬러 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잿빛과 꿈의 색깔이 계속 테크니컬러가 이렇게 계속 대비되어 있는 뒤에 벌스 2에도 잿빛 바들 뒤로 감춰진 내 꿈은 테크니컬러 이런 식으로 잿빛과 확연하게 이제 어떤 색채감이 도드라지게 대비를 시키고 있죠. 그리고 이 코러스로 가면 여기 이제 괄호 부분이 얘 눈 뒤로 그리는 것들 전부를 일컬어 흰벽 위로 그리는 것들을 전부를 일컬어. 이거 보면은 이 테크니컬러가 상상인 것 같거든요. 눈 뒤로 그리는 것들이라고 하는 게 상상하는 것들, 그 다음에 흰벽 위로 그리는 것들은 그것이 실체화돼서 나타났을 때 뭐 이런 어떤 창작물의 혹은 창작 과정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눈 뒤로 그리는 거는 이제 눈 뒤에 시신경에서 약간 보이는 것들 또는 이제 흰벽은 스크린에서 스크린 위로 이렇게 쏘아진 영상의 어떤 그런 이미지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 이제 내면과 외부 그렇죠. 외부의 창작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다리 안 빌려줘도 돼. 이거는 되게 생소한 표현인 것 같아요. 다리 안 빌려줘도 돼? 난 내 다리로 걸러. 그냥 니네가 내가 가는데 어떤 도움을 안 줘도 돼. 그러니까 이를테면 훈계나 위로를 한답시고 나한테 도움을 준답시고
훈계라 위로 같은 거를 하지 마라. 나 그냥 내 갈 길 갈 거야. 내 혼자서 내 의지로 내 자립으로 내 갈 길 갈 거야. 이런 의미 아닐까요? 네. 이게 되게 영어식 표현인 것 같아요. 아 그래? 스페어 미 어렉? 이런 식으로. 진짜? 네. 영어식 표현을 그렇구나. 다리 안 빌려줘도 돼 이런 거 잘 안 쓰잖아. 그렇죠. 좀 특이한 표현이었어. 근데 어떨 때 보면 그 번역투의 말이 굉장히 낯설게 우리 말의 감각을 환기시킬 때가 있어. 네. 그렇죠. 그래서 번역시를 그러니까 이제 의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직역했을 때 더 참신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 그렇죠. 예전에 한번 어떤 노시인이 네. 그 통역이 있고 다른 외국 시인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노시인이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통역이 중간에서 의역을 한 거야. 그의 말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 노시인이 알아듣고 불같이 화를 낸 적이 있어. 내 말을 직독직해 해라. 왜냐하면 시인들끼리는 그게 통하는데 이 사람이 어설프게 여기 안에서 의미를 부여해봤자 그 의미가 축소되잖아. 그러니까 뭐 이거랑은 별로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번역투가 되게 낯설게 되게 시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우리 말을 굉장히 낯선 감각으로 만들어버리죠. 네. 그래요. 여기 앞부분도 이제 이 벌스2는 그 묘사보다는 이게 이제 이 진술, 우리가 진술이라고 시에서 지적 진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청자를 그 염두에 두고 독백도 진술이죠. 이를테면 독백적 진술인데 보면 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란 말 주로 여린 사람들이 쉽게 뱉더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찌 그리 잔인할까. 근데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좋은 일만 하지 않아. 이게 포석으로 깔려 있는 게 아닐까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한 그렇죠. 어떤 포석을 까는 말, 되게 비겁한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좋은 사람이려고 노력해야지. 주로 이제 여자랑 헤어질 때 난 나쁜 놈이야. 아니 그것도 이상해. 뭘 그것도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데 그런 거 하고 그냥. 그러니까 그게 완전 핑계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네. 사람과 사람 사이 어찌 그리 잔인할까. 그렇죠. 그렇게 마음을 닫고 살아. 그리고 인정보다는 공통분모, 손해 안 보는 거, 그렇죠. 이해관계 이런 게 이제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나는 내가 말했잖아, 난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야. 이 이해관계를 위해서는 이런 짓도 할 수 있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어쨌든. 그리고 이제 여기 낭만이라는 말이 나와요. 과정의 낭만보다는 목적 하나 보는 날들. 이제 사실 이제 이 구절로 보면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죠. 그렇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술가의 어떤 창작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예술가한테 큰 어떤 의미로 남기도 하니까 그 결과물이 어떻든 간에. 근데 여기 낭만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 이야기보다 낭만. 이게 낭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게 낭만적이다 이런 얘기 진짜 흔하게 쓰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을 해보면 되게 이성적인 것보다는 되게 정서적인 그 기대어 있는 말이기도 하고 또 이게 낭만주의에서 나온 말이니까 낭만주의를 생각해 보면 낭만주의는 기본적으로 이상적인 것들을 여기에 구현시키려고 하는 어떤 태도가 있죠. 그러니까 이상화된 어떤 삶, 이상적인 어떤 세계를 이 작품 속에 구현시키려고 하는 게 이제 낭만주의적 어떤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특징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정서적인 것, 어떤 이상적인 것들을 나는 더 중요해. 예. 너희가 생각하는 어떤 아주 그 깎아놓은 듯한 어떤 목적, 결과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 과정에서 느끼는 그런 정서적이고 이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딱 나와요. 생각을 품을 땐 머리보다 가슴에 담을 것. 이 가슴의 행위가 낭만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낭만이 조롱받는 시대에 낭만을 외치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입을 닫은 자들의 이야기를 담을 것, 그다음에 나를 이용하는 손을 무베듯 자를 것, 그다음에
아침에 눈을 감고 밤에 눈 뜨는 건 억지 같은 삶의 그늘 안에 숨는 것 이렇게 딱 하면서 네. 굉장히 의지적이라고 할까요? 네. 어떤 그런 결심들이 딱딱 박혀 있는. 근데 이게 이제 보면 입을 닫은 자들의 이야기를 담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내 어떤 창작품의 어떤 내용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거고, 그 다음에 나를 이용하는 손을 무배를 자를 것은 이거는 이 창작품을 둘러싼 어떤 외부적인 이해관계들에 네. 관한 것일 거고, 그 다음에 아침에 눈을 감고 밤에 눈을 뜨는 거, 억지 같은 삶의 그늘 안에 숨는 거. 이건 뭘까요? 진짜 삶이 아닌 어떤 진짜 현실을 회피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경계하는 걸까요? 이게 좀 그런 느낌이 약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침에 눈을 감고 밤에 눈 뜬다고 하는 것은 실제 낮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뭐 밤의 세계가 그렇다고 그래서 거짓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비유를 통해서 보면 진짜 삶이 와글와글 거리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억지스러운 어떤 삶의 그늘 속으로 내가 숨어버리는 거. 그래서 어떤 그 태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에 대한 어떤 경계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꿈에서 못 깰까봐 오늘 밤 내 전부를 걸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현실이 요구하는 어떤 욕망 혹은 또 아까 그 죽음 얘기가 나왔는데 그 죽음 내가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건 또 같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혹은 꿈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할 것일 텐데 그러면 이 꿈은 아까 얘기했던 정반대의 어떤 꿈? 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쵸? 그렇게 현실과 유리된 어떤 꿈?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오늘 밤 내 전부를 걸어. 이건 이제 꿈꾸는 행위인 거죠. 꿈의 어떤 색칠을 하는 행위. 예. 그쵸. 예. 여기 아우트로가 우화가 나오네요. 괴물이 우화가 나왔고. 그쵸. 이게 되게 목소리도 좀 다르죠. 예. 사실 괴물은 괴물 취급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계의 어떤 저번에도 타자 얘기가 나왔는데 타자잖아요. 근데 어쨌든 중심에서 벗어난 자이고 주류는 아닌 거죠. 근데 괴물은 외롭지만 행복한 방법을 알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농기구와 그물 총칼 들고 가서 앗았지 그의 숨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류라고 하는 것이 이 비주류적인 어떤 삶을 용인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되게 배타적이고 예. 그쵸. 그거는 테크니컬러하고도 상반되는 거죠. 어쨌든 다양한 색채라고 하는 것, 선명한 색채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의 색채를 다양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색채들로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할 텐데 어쨌든 괴물이 감당하고 있는 그 색채를 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박수가철 속에 괴물의 금고를 열었어. 그래서 얘가 뭘 갖고 있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금고 안에 뭐가 잔뜩 들어있을 거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것은 유형의 어떤 그거잖아요. 그런데 실은 그 금고 안에는 무형의 괴물의 꿈과 행복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볼 수 없었던 거지. 그래서 이 금고가 앞에 금고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내가 지키고 싶은 거는 금고가 아니야. 두꺼운 철칙이지. 말하자면 어쩌면 철칙이 들어있을 수도 있었고 그의 꿈은 테크니컬러니까 그 꿈이 정말 다양한 색채의 어떤 꿈이 들어있었을 텐데 이 주류의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아이고 참 재밌네요. 이런 우화를 집어넣어서 또 이야기를 한다는 게 또 재밌네요. 그러면서 갑자기 화자가 다시 침 뱉고 걸어 이거는 그러니까 다시 이 노래에 화자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네요. 잿빛 하늘 아래 그의 꿈은 테크니컬러. 그러니까. 그의 꿈과 나의 꿈이 여기서 확 이렇게 이제 합쳐지는 거죠. 다르지 않는 걸로. 그래서 이 잿빛 하늘 아래 잠들었지만 그
꿈이 테크니컬러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하는 어떤 암시가 이 마지막 부분에 들어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걷잖아요. 네. 걷는 거잖아. 그래서- 이 걸어가 또 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이 걸어가 전부를 걸어의 그 걸어일 수도 있겠네요. 걷다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내가 뭘 걸 거야라고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네요. 이중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벌스 1은 네, 뭔가 네. 이제 해안가의 어떤 호텔에 네, 유리창이 통유리로 된 거기서 음. 새벽에 잠들면서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쭉 나오면서 네. 이 나를 회피하고 싶은 자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지만 거기서 벌스 2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철칙들을 쭉 진술하면서 테크니컬러의 이미지를 가져가고 이 우화에서는 이게 내가 왜 그런 어떤 그 공간으로 내쳐져서 돌아 못 가냐 아, 그렇지. 그런 것들을 그렇죠. 우화를 통해서 네.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네. 하지만 나는 침 뱉고서 걸어 어. 이렇게 또 뭔가 다짐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서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 우화를 보면은 진짜 주류로부터 소외된 거잖아요. 네. 그 지금 이 벌스 1과 벌스 2를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런 상태인 거죠. 네. 말하자면 아 좋네요. 근데 진짜 인상적이에요. 이렇게 묘사가 되게 막 이렇게 눈에 그려질 정도로 그리고 굉장히 매혹적인 그런 장면들이 진짜 마치 영화의 어떤 한 장면들을 딱 보여주듯이 네. 굉장히 매혹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서 사실 이 묘사가 다 하고 있는 거죠. 네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것만으로. 저희가 그 화지는 그 이르바나에서 어떤 미체적인 네네네. 삶에 대한 긍정의 의지를 자기만의 언어로 진술한 그런 노래였는데 이제 이거는 2014년 정규 1집에 있던 정규 1집의 노래인데 여기서는 그래도 아직 세상에 나를 어떤 낭만적인 나의 모습을 더 어필하면서 자기가 어떤 받은 상처를 꼭 그래도 누르면서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차이가 있네요. 꿈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꿈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시간이 되나요? 네.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꿈이라고 하는 게 자꾸 성공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여기서 낭만을 강조하냐면 이 낭만이라고 하는 어떤 낭만 안에 들어있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낭만주의자들은 그거를 잘 알았어요. 여기에서 이상적인 것들을 내가 그린다고 하지만 이 현실 세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어. 이게 이제 낭만적 아이러니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낭만 꿈이 지금 이 화지의 노래에서 꿈이 낭만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는 꿈이 되게 현실적인 뭐 이를테면 제 꿈은 여의도 무슨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그게 꿈이야? 그건 꿈이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꿈을 자꾸 착각하는데 꿈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뭐가 되고 싶은 거지. 그 되고 싶은 게 현실적으로 딱 어떤 사람 이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떤 사람을 롤 모델로 했다고 해도 그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경주일 테고 그 불가능한 경주 안에서 그것이 이제 현실에서 구현되는 것일 뿐이지 꿈은 되게 이 어떤 현실적인 것 바깥에 있다라고 여겨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 우리가 현실이 좀 나아지지. 그렇게 꿈을 꿔야. 그리고 사실은 그 꿈이라고 하는 게 되게 고유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고유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나만의 어떤 정체성인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만의 꿈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꿈이 같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꿈은 어떤 직업이 되는 거, 뭐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거 이런 건 꿈이 아니에요. 이렇게 쓸데없이 꿈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어쨌든 지금 이 화지가 얘기하려고 하는 꿈도 역시 그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